퇴직하면 좀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더 공허해졌어요. 그가 처음 그렇게 말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인생의 30년을 한 직장에 바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은퇴자였지만 그 속은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퇴직금 3억, 연금 매달 250만 원.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것 하나 없어 보인다. 그런데 왜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에 앉아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으로 시간을 죽이고 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자주 마주하게 되는 은퇴 후의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다. 돈은 있는데 할 게 없어졌어요. 김용수 가명 씨는 35년 가까이 공기업에서 일했다. 팀장, 부장, 그리고 마지막엔 임원 직책까지 올랐다. 사무실 안에서는 늘 존중받았고 회의에서는 그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퇴직하고 딱 3개월쯤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어요. 누가 저한테 연락할 일도 없고요. 그게 이렇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줄은 몰랐죠. 그는 은퇴 전까진 커피 한 잔에 5천 원은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커피 한 잔이 그나마 사람 속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유일한 위안이라고 한다. 동네 카페에서 하루에 3시간쯤을 보내며 사람들 오가는 걸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됐다. 이건 단지 김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돈보다 중요한 건 은퇴 후의 시간과 의미를 채우는 일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있다. 나도 저렇게 살게 될까봐 무섭더라고요. 이정숙 가명 씨는 올해 58세다. 1년 전 남편이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둘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로 했다. 여행도 다녀오고 텃밭도 꾸미고 커플 요가도 시작했었다. 그런데 3달이 지나자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어느 날부터인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말은 안 해도 느껴져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느꼈다고 한다. 준비 없는 은퇴는 부부 모두를 지치게 만든다고. 남편은 여전히 매달 4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고 모아둔 자산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삶은 풍요롭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시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조철민 가명 씨는 공기업을 정년까지 다닌 후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자산은 넉넉했고 가족도 건강했지만 그는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다. 평생 출근하고 회의하고 그런 생활만 하다가 딱 멈추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고 그걸 계기로 지역 중학교에서 진로 멘토링도 맡게 됐다. 처음엔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던 활동이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3번 강의도 하며 꽤 바쁘게 지낸다. 처음엔 이 나이에 뭘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으로 꼽은 건 표정이다. 퇴직 2년차의 찍힌 사진을 보면 본인도 깜짝 놀란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했다. 비결은 단 하나. 돈을 벌든 아니든 내가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놓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은퇴 후를 맞이한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온다. 직장과 역할, 소속감을 한꺼번에 잃고 나면 남는 건 시간이다. 그런데 준비 없이 맞이한 그 시간은 오히려 사람을 갉아먹는다. 그게 바로 지금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 삶은 돈이 아니라 의미로 설계해야 한다고. 여유, 자산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다. 물론 돈도 중요하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마음이 채워지는 건 아니다. 정기적인 루틴, 관계, 활동, 배우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엮이면서 은퇴 후의 삶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 첫째, 은퇴 후의 시간표를 미리 짜보자. 출근이 없어진다고 하루가 길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멍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할 건지, 어떤 루틴을 만들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좋다.
둘째, 나만의 역할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돈을 벌지 않아도 좋다. 동네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치거나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거나 동호회 활동을 해도 된다. 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셋째, 배우는 걸 멈추지 말자. 60대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다. 요즘엔 온라인 강의도 많고 평생교육원이나 구청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내 삶에 작은 활력을 줄 수 있는 공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시 돌아가서 커피 한 잔의 의미. 그 5,000원짜리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누군가에겐 하루의 이유이고 또 누군가에겐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다.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싶어 한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커피를 마시고 싶나요? 매일이 공허해서 억지로 마시는 커피인지 아니면 오롯이 나를 위한 여유의 한 모금인지. 그 차이는 지금부터의 준비에 달려 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의 은퇴,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이유부터 만들어 보자. 은퇴 후 삶,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문가가 말하는 진짜 준비법.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재정 문제입니다. 당연하죠. 월급이 끊기고 연금과 저축으로만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과 은퇴 상담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돈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요. 퇴직금 3억, 매달 연금 2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모르면서 막상 퇴직하면 큰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1. 재정계획 최소 20년, 은퇴 생활비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하자. 은퇴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앞으로 쓸 돈을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60세에 은퇴하고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20년 동안 매달 생활비가 25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단순 계산으로 250만 원 12개월 20년 60억 원은 아니고요. 6억 원입니다. 6억 원이면 꽤 큰 돈 같지만 물가 상승률과 건강보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주거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퇴직금과 연금, 기타 자산을 모두 합쳐 최소 20년치 생활비에 맞춰 대비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23%를 감안한 실질 생활비를 계산해야 하죠. 김용수 씨 사례처럼 3억 퇴직금에 매달 250만 원 연금이 있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과 여가 생활 비용을 고려하면 금세 빠듯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심리적 준비일과 관계를 새로 설계하라. 은퇴 후 공허함은 경제적인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데요. 인생의 대부분을 직장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과 사회적 관계를 직장에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기반이 무너지면서 심리적 공허감과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 전문가들은 은퇴 전에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원봉사, 취미활동, 가족과의 관계 강화, 작은 창업 혹은 제2의 직업 찾기 등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거죠. 조철민 씨가 지역 도서관에서 멘토링을 시작한 사례처럼 작게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성공 경험을 누적하는 것이 심리적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3. 건강관리 예방이 최선이다. 60대가 되면 건강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병원비, 재활, 간병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은퇴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건강검진을 꼼꼼히 받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꾸준한 걷기, 수영, 요가 같은 무리 없는 운동을 일상화하고 금연절 주적절한 체중 유지가 필수입니다. 실제로 55세에 은퇴한 박진호 씨는 규칙적인 운동 덕분에 은퇴 후 10년 동안 큰 병 없이 활발히 지내면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4.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배우는 은퇴 후 실전 준비. 사례 1. 58세 김영희 씨의 재취업과 자원봉사 병행. 김영희 씨는 공기업에서 30년 일한 후 58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과
매달 220만 원 연금을 받지만 심심하지 않으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복지관 프로그램 진행 보조 일을 맡으면서 소정의 활동비를 벌게 됐죠. 김 씨는 돈보다 중요한 건 쓸모 있다는 느낌이라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활동하는 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례 62세 박성민 씨의 작은 창업 도전. 박성민 씨는 공기업에서 35년을 일한 뒤 정년퇴직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무료한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창업 초반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직접 고객과 소통하며 성취감을 느꼈죠. 현재는 월 수익 300만 원가량을 올리며 퇴직금 소진 걱정도 덜고 건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례 3 60세 이정훈 씨의 전문성 활용한 강의 활동. 이정훈 씨는 33년간 공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평생 쌓은 기술과 노하우를 살려 지역 대학과 협력해 특강을 하며 활동 중입니다. 매달 강의료가 150만 원 정도 나오고 강의 외에도 여러 컨설팅 일을 하면서 퇴직 후에도 활발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5.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준비 5가지 팁. 은퇴 전 최소 5년 전부터 재무 상담을 받자. 내 자산과 예상 지출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면 부족한 부분을 미리 보완할 수 있어요. 은퇴 후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자. 취미, 사회 참여, 일자리 등 다양한 활동을 미리 체험해보고 은퇴 후 적합한 활동을 찾아두는 게 좋아요. 건강 관리는 지금부터 시작하자. 정기 검진, 운동 루틴, 식습관 개선을 미루지 말고 생활화해야 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 확장하자. 직장 외에도 친목 모임, 지역 커뮤니티 등에 적극 참여하면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도 챙겨야 한다. 은퇴 후 우울감, 무기력증은 흔한 현상이에요.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이나 그룹 모임을 통해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6. 주의할 점. 흔히 빠지는 함정. 은퇴 후 무계획한 소비 증가. 은퇴 후 내가 벌지 않으니 쓰는 돈을 줄여야겠다는 생각보다 이제 돈 쓸 시간이 많아졌으니 즐기자 하며 소비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단절과 고립. 직장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이를 방치하면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건강관리 소홀. 젊을 때는 건강에 신경 덜 쓰다가 은퇴 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은 준비된 자의 특권입니다. 누구나 노후는 막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면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내 은퇴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하고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마음 관리도 잊지 말아야 하죠. 앞서 이야기한 김용수, 이정숙, 조철민 씨처럼 우리 모두는 돈보다 더 큰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작은 한 걸음에서부터 바로 지금입니다.